섬진강 사람들은 언제나 나를 찾는다. 입맛 없는 시어머니의 타박에도, 비가 와서 땅에서 일전을 놓을 때도 섬진강을 바라보며 나를 떠올린다. 사람들의 울고 웃는 가슴이 손끝으로 터져나와 밥상에 차려질 때 그 속엔 늘 내가 있다. 나는 섬진강 참개다. 저 섬진강변에 사람들이 무언가 찾고 있습니다. 긴 이 물줄기를 따라서 곡성과 구례 그리고 하동과 광양에도 섬진강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곡성 섬진강, 하동 섬진강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섬진강은 그냥 섬진강입니다. 지금 섬진강이 붓고 있는 것은 참개입니다. 섬진강을 따라서 곡성에서 내려와 하동에서 잡히는 참개도 그냥 섬진강 참개입니다. 오늘은요, 그런 모양으로 줄곧 살아온 섬진강 참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은 전라북도 진안의 작은 대미샘에서 시작됩니다. 이 작은 샘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모여 작은 개울을 이루고 그 개울물이 모여 실개천을 이루고 또 그 실개천들이 모여 섬진강이 됩니다. 곡성과 구례를 거쳐 하동과 남해의 광양만까지 흐르게 되죠. 그 길이만 해도 500리 길. 섬진강에는 그 길이만큼 풍요가 가득 찹니다. 백문을 갔다가 박종윤 씨와 아버지 박승영 씨는 섬진강에서 참개를 잡고 사는 어부입니다. 섬진강에서 나고 자랐으니 물속이 훤히 들여다보일만 하겠죠. 참개의 특성이 강 중앙이 아닌 돌과 모래가 있는 쪽으로 몰린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잡으면 반반입니다. 어찌나 나오잖아. 갑니다 그러면. 잡아 나요. 어떠네. 왔다. 3대1 25%. 예, 고맙습니다. 박승영 씨는 강바닥에 긴 줄을 두고 그 줄에 통발을 매달아 참개를 잡습니다. 후각이 발달한 참개는 먹이 냄새를 맡고 통발 안으로 들어왔다가 그만 그물에 엉켜 꼼짝없이 갇히고 말죠. 이거는 많이 들었네. 통발 속의 개가 제 눈엔 많지 않아 보이는데 박승영 씨는 만족스러우신가 봅니다. 어디 요즘 좀 많이 잡히나요? 글쎄 많이 잡히질 않구만. 이전에는 많이 잡혀가지고 상인들이 이걸 사러 신기했더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상인은 오는 그런 건 없고 잡으면 주변 식당 가러 그런데 이제 갖다 팔고 그래. 여기 이제 배 요 부분이 둥근 게 이게 딱지가 큰 게 이게 앞놈, 이건 순놈. 배 모양이 이제 요거는 이제 종 모양, 요거는 이제 달 모양, 반달 모양 이렇게.
그 얘네들은 그 생식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암깨가 영양분이 많다고 봐야죠. 만선이 아니어도 아들과 나누고 용돈벌이에 충분하면 그걸로 만족스러운 귀한 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보람입니다. 네네. 박 선생님이시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계좌 보러 나가셨다고 그랬어. 예, 예. 그 아버님 밑에서 이 계좌비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우셨겠네. 예. 어릴 때부터 이제 보고 배우는 거죠. 아. 그 생활의 일부분이라서. 내 아버님도 굉장히 젊으시네요. 예. 개를 많이 잡수서. 이거 어떻게 해주실 거요? 어떻게 맛있게 해주실 거야 이거를? 참게는 바로 음식을 하면 흙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룻밤 해감을 시켜두었다가 손질을 해야 하는데요. 특히 주둥이 부분을 꼼꼼하게 닦아주어야 합니다. 참게 씻다가 손가락이 물려가지고 잘릴 뻔했거든요. 그 뒤로도 못 씻겠더라고요. 씻는 건 신랑 담당. 얘들이 햇빛 있을 때 먹이 활동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럼 위에다가 요걸 깨를 넣고 거기다 그 소고기나 돼지 소고기를 넣어요. 이렇게 넣으면은 그 위에 이제 덮어주면은 얘네들이 밤인 줄 알고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 뚜껑에 보면 이렇게 안에 알이 노랗게 차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먹었죠. 깨장을 담아가지고. 참개가 육식을 한다는 것은 조금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전해지는 걸 보면 터무니없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수조에 참개를 넣어두고 잠시의 시간을 둔 뒤 참개 먹이로 생선 대가리와 돼지 비계를 준비해 각각 수조에 넣어주었는데요. 허허, 이 정말 잘 먹습니다. 먹이가 달아날까 두 손으로 꼭 쥔 것 같은 모양으로 말입니다. 실제로 참개는 잡식성이라 가리는 것이 없는 녀석이라고 합니다. 깨끗이 씻은 참개를 독에 담고 집간장만을 부어 3일 밤 재워둡니다. 참개에 있는 페디스토마균이 진한 간장에 한번 살균되고 참개의 향이 우러날 때쯤이면 간장만 따라내어 매실액과 술을 넣어 비린 맛을 잡아줍니다. 예, 여기에 각종 채소를 넣어 감칠맛을 더해준 뒤 한 소끔 끓여 식혀내어 다시 독에 부어줍니다. 그렇게 2주가 넘어서면 참개에 있던 균은 말끔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간장을 끓이고 붓고 반복하기를 약 100일. 그래서 참게장은 담그는 것이 아니라 달인다고 표현하나 봅니다. 참게로 탕 종류를 끓일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호박입니다. 참게에 없는 비타민 A와 섬유소를 보충해주는 기특한 녀석입니다. 여기에 섬진강에서 갓 잡은 참게를 넣고 수제비까지 떠 넣어준 뒤 들깨까지 풀어 고소한 맛을 더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동맥경화에 좋은 참게탕이 완성됩니다. 옛날에 이걸 가지고 논개라고 그러지도 않았어. 논개라고 부른 적 있죠. 논에서 자란다고. 그 다음에 털개라고도 부르고. 지금은 참개. 이게 위장용 털입니다.
위장용 트레인데 내가 기운이 발이 아니 손이 크다. 예예 이게 이제 물속에 있으면 이게 풀처럼 보입니다. 아, 그래갖고 이제 고기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게 아하하하, 그 위장이구만요. 예예. 그래서 이제 아, 다른 고기가 모르고 그 앞에 풀인 줄 알고 지나갈 때 예예. 낚고 챈다 이거지. 예. 아이고, 양손으로 다 무네. 예예. 어. 뜯기 시작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으면 이거 봐요. 이렇게 큰 자기보단 큰 예. 참게 이야기를 한참 하다 보니 예. 식사 준비가 끝났습니다. 말도 주문했네. 게 장국 끓이시느라고 아유 색깔하고 참. 참게탕은 구수하니 입에 착 감기는 것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이것도 보통 게 알 씹히듯이 씹히네요. 예. 묘하게 당기는 맛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참게에서 나는 독특한 향 때문이더군요. 이 맛에 참게를 먹나 봅니다. 잘 끓이셨네 아주. 네? 어차피 솜씨가 좋아요. 게가 맛있는 거예요? 손이 맛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셨어요. 아, 시어머니요, 친어머니? 시어머니요. 시어머니. 제 고향이 여수인데요. 이쪽으로 시집 오기 전에는 참게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어요. 아, 고향 여수. 네. 바다가 꽃게만 보다가 시집 와가지고 아버님이 잡아주신 거 가지고 탕도 끓여 먹고 게장도 끓여 먹으니까 이게 그- 바닷게하고 다른 또 다른 진한 맛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섬진강이 주는 만큼의 만족하고 순응하며 가족과 함께 둘러앉은 밥상. 이런 것이 사는 맛이 아닐까요? 잘 먹었습니다. 섬진강은 전라북도 진안에서 출발해 곡성과 구례를 지나 그리고 하동을 거쳐 남해의 광양만으로 흘러듭니다. 영호남을 넘나드는 섬진강은 그 이름에서부터 굽이굽이 사연이 많은 강인데요. 예로부터 지리산과 백운산 그리고 너른 평야를 끼고 있던 섬진강 일대는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고려사 조료를 보면은 고려시대 공민왕 때부터 외적들의 침입으로 약탈과 방화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려 말에 들어서면서 섬진강 이름의 유래가 생겨나죠. 이 강은 단군 조선 시대부터 모래가 많은 강이라 해요. 모래물, 모래가람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 뒤에 한자가 도입되면서 사천 또는 다사강 이렇게 불러오다가 고려 말 우왕 11년 1385년경 왜구의 침탈이 심할 때 왜구들이 이 강변을 따라 올라가 두꺼비 수십만 마리가 몰려들어서 울어대는 소리를 듣고 왜구들이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두꺼비 섬자를 써서 그때부터 섬진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두꺼비 나루 섬진강은 그렇게 오랜 세월 사람들에게 내어지며 때로는 웃고 가끔씩 남몰래 눈물을 흘리듯 섬진강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섬진강이 품고 있는 참게는 강에서 산란하지 않습니다. 강물이 바닷물과 서로 섞이는 기수역에서 산란을 하죠. 그래서 섬진강 참게 인생의 시작은 하동 끝 광양만 초입 기수역입니다. 4월에서 6월 사이 참게들이 이곳으로 이동해 일주일가량 염분 농도를 조절한 후 산란을 합니다. 참게가 산란을 하고 난 후 약 10일이 되면 유생 단계가 되고 30일에서 50일 정도가 되면 크기만 조금 다른 치개 상태가 됩니다. 약 10개월 정도가 되어 나름의 참게 모양이 갖춰지면 기수역을 벗어나 섬진강으로 거슬러 오르는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참게 속에는 참게, 동남참게, 애기참게, 남방참게 이렇게 4종이 있는데 이 4종 중에 그 산업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종은 참게와 동남참게입니다.
참개는 그 지리적 그 분포를 보게 되면은 서해로 연결되는 충남의 금강과 경기도의 그 임진강의 하천과 강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동남 참개는 주로 그 동해안과 남해안의 섬진강으로 연결되는 하천 수욕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동남 참개라는 학명을 가진 섬진강 참개는 바닷개인 꽃게보다는 비교적 덜 알려졌죠. 그래서 그 맛도 영양도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참게는 꽃게보다 살은 적지만 지방을 적절히 함유하고 있어서 맛이 좋고요. 신경을 안정시키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과 빈혈을 예방하는 철분,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 B2를 꽃게보다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하동군 화계면에서 섬진강 주변을 둘러보면 온통 푸른 녹음입니다. 그래서 강을 낀 마을이면서 동시에 산골 마을도 많습니다. 해발 400고지에 있는 부천마을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리산 자락 골짜기에 묻힌 부천마을을 따라 흘러나오는 계곡물도 섬진강에 한몫 더했지요. 떼죽본 요것도 일품이라. 그리고 부천 계곡은 마을 최고의 철렵터이기도 합니다. 향도 아주 좋아, 향도. 게 잡으러 갑니다. 게, 참게. 아 참게요? 예, 예. 아 그럼 섬진강 가시는 거예요? 섬진강이 아니고 여기는 부춘 계곡. 아 예. 계곡에도 많이 나요. 계곡에도 예, 참게가 참게가 많아요? 많이 예. 나요. 옛날에는 많이 잡았지만 해도 지금은 조금 오히려 좀 적은 편이라도 많이 잡혀요. 아, 이 계곡까지 참게가 올라온다는 건 처음 예. 듣는데. 하루에 그냥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제 낚는 사람이 없어서 못 낚아먹어. 어린 시절 계곡에서 가재를 잡았던 기억은 있습니다만 글쎄요, 계곡에서 잡히는 참게를 볼 수 있을까요? 와, 참. 참게 두 마리, 두 마리. 아, 두 와, 마리. 많이 들었다, 이거. 진짜 많이 들었죠? 예. 와, 또 피라미, 와. 대박이다, 대박. 색감 좋네. 예. 계곡에서 잡는 참게가 저는 좀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참게가 계곡으로 거슬러 오르는 이유는 본능이라고 하더군요. 그저 물 따라 거슬러 오를 뿐이라는 거죠. 이야, 많이 들었다. 아, 세 마리네, 세 마리나. 야, 이거 진짜 멋있네. 완전. 계곡으로 거슬러 올라온 참게는 추억도 거슬러 오르게 합니다. 옛날에 이런 도구가 없어. 그러니까 이 요래갖고 이제 이 바지가랑이에다 이제 이어 가지고 다니고. 아 게를요? 예, 그 바지가랑이 이어 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나 하면 딱 열다 보면 바지가랑이 요리 딱 됩니다. 요리. 아, 그러면은 한 마리.
이렇게 한 마리. 또 그러니까 또 한 마리 잡으면은 또 여름을 갖다가 옆에. 또 이거 딱 붙이는 기라. 그래갖고는 도기가 옛날에는 없었어. 아마. 이래는 물도 안 못 오고. 도망도 못 가고. 한 겹 벗기면은 한 겹 벗기면 한 마리 나오고 한 겹 벗기면 한 마리 나오고 그러지. 산골 마을에 어스름한 저녁이 내립니다. 이맘때가 되면 부천 마을 사람들은 누구 집 할 것 없이 돌아가며 모여듭니다. 이렇게 참기라도 잡는 날이면은 금상첨화지요. 집집마다 전기밥솥이야 다 있지만 불을 피워 밥을 하는 것은 모이는 사람 수를 봐가며 선택합니다. 갓 담가둔 참게장도 꺼냅니다. 제대로 삭지 않은 참게장은 이렇게 솥밥을 할 때면 한 그릇 가득 퍼서 밥 위에 올려둡니다. 농사일로 바쁠 때 손쉽게 한 끼를 해결해 주던 음식입니다. 절구에 참게를 찢는 일도 이영자 씨에겐 넋두리 같은 한숨입니다. 뭐 시할머니, 시어머니, 막 시아버지들 막 모두 이리 이빨이 엄신게 만날 요래 갖고 해주지. 아, 그 예전부터 이렇게 하셨던 옛날에 할매들은 요래 갖고 해줘. 곱게 찌은 참게에 채소와 밀가루를 넣어 계란찜을 하듯 쪄냅니다. 부드럽게 술술 넘어가는 것이 희한하게 모양도 맛도 계란찜과 닮았더군요. 여럿이 둘러앉아 먹을 때는 탕만한 것이 없지요. 참게 매운탕을 끓일 겁니다. 계곡을 거슬러 올라온 녀석이니 많은 양념이 들어가지 않아도 제법 묵직하고 시원한 맛을 낼 겁니다. 참게 비린내 안 나라고. 비린내 안 나라. 비린내 잡아주라고. 된장을 조금. 탕은 오랫동안 우리 밥상을 지켜온 국물 음식입니다. 다양한 채소를 주 재료와 함께 넣어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했던 지혜로운 음식이죠. 참게의 찬 성분을 따뜻한 성질에 호박을 넣어 완화시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둘러앉은 밥상에서 그만하게 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눕니다. 비록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밤이 깊어가듯 이웃의 정도 깊어집니다. 빨아먹고 또 기장 일단가 그 또 밥 한 숟가락 먹고 또 자기 집에 또 여러 빨아먹고 그 3년을 우리 먹어요. 우리 집 어머니는 이빨이 거슬게 놓게 항상 이리 찢어요. 그 마늘 찢는데 거기다 이어갖고. 그러면 이제 소리를 안 듣지. 그래 안 오고 그냥 저래 해갖고 뭐 발만 이리 문제라 버리고 그냥 이리 끓여갖고 드리면. 아이고 우리는 이빨도 없는데 이거 처음 올라고 찢 안 오고 그냥 끓여준다고. 그래 남한 사람들은 그래. 고맙지요. 참게가 이 산육골차에 와 살아야 하던 기회 올라온 것이 고맙고 또 우리 손에 이제 잡아서 이제 반찬이 되주니까 더 고맙고. 둘러앉은 밥상에는 20살의 새댁도 있고
3년간 먹었다던 참게다리도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타박에 알싸한 기억도 그리움이 되는 이유는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어서겠죠. 부천 위에 밤이 깊어갑니다. 주변 산들의 녹음을 받은 이 섬진강이 이제 검푸른 빛을 띄우기 시작하는군요. 산과 바다 그 어우러짐이 나온 자연의 색이겠죠. 어디가 산이고 어디가 강인지 경계가 없어 보인다는 뜻도 될 겁니다. 그만큼 또 조화롭다는 얘기도 되죠. 조화롭다는 거는 글쎄, 서로를 인정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겠죠. 오랜 세월 지역과 지역의 나눔 속에서 살아온 우리들은 과연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섬진강도 그 속에서 내어주는 것도 모두 그대로인데 사람의 이기심이 때로는 나눠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섬진강이면 되는 것을 말이죠. 아마도 이 부표가 이게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렇게 가운데 선을 넣은 걸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가는 배가 이좀 넘어오면 안 되죠. 전라도 배가. 그냥 왔다 갔다 호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무슨 물에까지 경계를 두고. 다리를 건너 전라남도 광양으로 접어듭니다. 백운산 자락이 섬진강을 만나 허물어지는 능선. 섬진강 둔지에는 나고 자라서부터 푸른빛 섬진강을 바라보며 자란 매실이 오밀조밀 맺혀 있습니다. 섬진강가의 산마다 매화나무가 자라 저마다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지만 이곳만큼 풍성한 곳도 드뭅니다. 홍쌍리 씨 덕입니다. 매실나무 한 그루에 한숨을 담고 섬진강을 보며 위로를 받다 보니 어느덧 세월이 딸 나이만큼이나 흘렀습니다. 우리 장맛이 최고지. 다람쥐가 매실로 장아찌를 담고 된장을 만들며 보낸 세월에 똑소리 나는 매실과는 달리 뭔가 자꾸 비워진 부분이 느껴지나 봅니다. 이른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는 보면은 자꾸 뭐 생기고 그러죠. 막 우리 부패되고. 왜 매실을 배합하느냐? 그 매실에 가진 그 살균 해도 아무것도 못 따라오거든요. 원래 고기 매실을 이용한 된장. 이 마음 잘 안 먹으면. 그래서 오늘 홍상리 씨가 만들 음식은 좀 특별합니다. 세치도 아니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된장박이 참게장을 만들려는 겁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참게를 잡아다 만들어 주셨던 음식입니다. 이제는 딸에게 손맛을 물려주려는 거죠. 아이고 맛있다. 밑에 된장부터 먼저 깔고 요걸 넣는데 아까 요래 노력하지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놨다가 한번 봐봐라 또 이렇게 이렇게 딱 해놓고 남서 이게 된장을 또 그 위에다가 또 이렇게 이렇게 한 끼. 참게 요리를 할 때 우리는 주로 이제 매실 된장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매실의 성분을 살펴보면은 한방 본초학 대표 문헌인 신농 본초경에 매실의 강한 신맛이 이 살충 작용과 구충 작용의 효능을 가진다라고 해서 이 참게에 기생할 수 있는 이 기생충을 없애주기도 하고 또한 풍부한 단백질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더운 여름철의 식중독이라든지 알레르기를 예방해주는 이 좋은 식품이죠.
배고프던 시절 밥 대신 먹었다는 전라남도의 전통 음식입니다. 지금은 웬만한 곳에선 찾아보기 힘듭니다. 옛날만큼 참게가 많이 잡히질 않아서죠. 3개월 후면 맛있게 익을 겁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시간 나는 대로 그 강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개 같은 거 잘 이렇게 없으면 아버지가 못 잡으면 싸서라도 와요. 그래 와가지고 이렇게 담그기도 하고 게장 담그기도 하고 또 게떡도 만들어 먹고 찜도 만들어 먹고. 홍쌍리 씨 고향은 밀양입니다. 경상도 아가씨가 전라도로 시집을 왔죠. 새색 씨는 고된 농사일에 하루에도 수십 번 도망갈 궁리를 하며 눈물을 쏟았지만 그때마다 마음을 잡은 건 매실과 섬진강 때문이었습니다. 섬진강이 주는 참게와 매실로 음식을 만들며 마음의 병을 조금씩 희석시켜 나간 거죠. 매실을 넣어 만든 된장을 풀고 참게를 넣습니다. 여기에 참게 비린내를 잡고 살균 작용을 하는 방아를 넣어주면 참게 된장찌개가 완성됩니다. 참게를 돌절구에 곱게 찢습니다. 참게 찌은 데다 채소와 밀가루를 풀어 붙이는 걸 보니 아버지의 참게 개떡은 떡이라기보다 전에 가까워 보입니다. 하지만 홍쌍리 씨 기억 속의 이름은 참게 개떡이겠죠. 근데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런 걸 다 잡아서 먹으면서 그게 영양 보충이 이력으로 하는 거야. 구수한 참게 개떡과 참게 된장찌개 내음이 발길을 잡아 겁니다. 홍 여사님, 오래전 촬영 때 맺은 인연으로 모녀의 늦은 점심밥상에 제수조도 얻기로 했습니다. 이게 게구만. 이게 게된장이라는 거. 예, 게 된장이고요. 요거는 이제 게 부치게. 게 부침, 참게 부침. 갈아서 온 거예요? 예, 예. 이건 그냥 간장 안 찍어 먹고 그냥. 예. 이게 처음 먹는 사람들은 돌이 들었다 그러고 씹혔다고 뱉겠는데 근데 그 맛이 참 고소하지, 괜찮지. 아직은 모르겠는데. 응? 이거 봐. 예. 오도독 씹히는 거야. 게 가지고 하는 요리를 모르면은 섬진강 주변에서 살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어디를 어떤 강을 봐도 우리 섬진강 같이 맑고 아름다운 곳이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긴 모래하고 예. 주변에 이제 산이 푸르게 있어서 물빛도 좋고 모래 위에 물이라니 그래서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 모래빛. 누군가에게 때론 위로가 되고 웃음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섬진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밥상이었습니다. 길을 따라 가는 것인지 강을 타고 가는 것인지 강과 길은 사이가 좋습니다. 섬진강에 오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는 김용택 시인의 말이 절로 공감이 됩니다. 이 섬진강을 따라가다 만난 악양의
무디미들입니다. 이 하동 사람들은 이 넓은 들판을 그렇게 들판이라고 부르더군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박경리 선생의 소설 토지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참반댁으로 불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곳의 원래 이름은 평사리 마을입니다. 섬진강이 애들러 쌓여 있는 이 마을 속에 둥지를 튼 관광지는 어떤 하모니를 이루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설과 드라마 토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무디미들이 주는 풍요와 지리산이 주는 웅장함도 한몫했을 겁니다. 눈을 돌려보면 나무를 파는 아주머니도 이곳 마을 사람이고 또 한 걸음 가다 보면 시골 마을 풍경이 펼쳐지는데도 사람들은 그저 지나칩니다. 하지만 평사리 사람들은 관광지와 어우러져 사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순리대로 사는 거죠. 주문해드리. 참, 수고하십니다. 할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왜 할아버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이고 참. 아유, 많이 따시네. 이게 무슨 차입니까? 그냥 차예요? 녹차. 녹차에 녹차. 아, 녹차. 한 잔을 얻어 먹을 수 있어요? 아이고 얘기하시고 여기 있는데 아이고. 당연히 그래야지. 네. 그게 이제 사람이 욕심이 동해서 그래, 욕심이. 일일이 손으로 따야 하는 찻잎은 온전히 아낙네들의 몫입니다. 하동 녹차가 맛과 향이 좋은 차로 알려진 까닭은 지리산과 섬진강이 만들어내는 지리적 환경에 안악들의 손맛이 어우러진 탓일 겁니다. 늦은 오후 평사리 이장님이 갈치 손질이 한차입니다. 그런데 갈치 대가리만 잔뜩 모으는 이유는 뭘까요? 게가 참게가 갈치를 되게 좋아하거든. 갈치를 넣어야 이 미끼로 해서 게가 많이 들어와. 그래서 갈치를 넣는 거지. 아, 참게 잡으러 가시려고요? 아무. 참게가 지금 굉장히 맛있을 때거든. 뭐? 하하, 통발에 넣고 참게 미끼로 찌려나 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1년에 봄 소풍, 가을 소풍을 1년에 2번씩 6학년 다닐 때까지 12번을 다 이 모래사장으로 소풍을 나오거든. 지겹지만은 지겹게 나온 곳이지만 그래도 나와보면 좋아. 옛날 생각나고. 아, 지금도요? 뭐. 뭐 그때는 소풍 노래 나오면 제일 재밌는 노래가 보물찾기 아니겠어. 모래사장에 선생님들 보물 숨겨놓고 가 찾아오라고 그러면 한 개 찾으면 또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지. 아, 이 섬진강에다 보물을 숨기셨어요? 이 모래사장 모래 밑에다가 뭐 저 바위 틈에다가 숨겨놓고 이제 보물찾기 하는 거지. 찾아봐야 연필 한 자루 껌 한 통. 그런데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 그거는 찾아보면. 섬진강이 주는 건 비단 참게뿐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올라올 은어의 제첩에 그리고 어린 시절 추억까지 섬진강은 참 많은 것을 내어줍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니 동네 갔더니 일로 내려가 보라고 그래가지고. 또 동네분들 다 내셨구나. 그 아까 진짜 악수 좀 쳐려고 그랬더니. 내 최범 선생님이 섬진강에서 다 뵀네. 저도 손 한번 잡겠습니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전문가시라고요? 아니 뭐 전문가 할 건까지는 없고요. 시골 여기서 태어나 여기서 자라다 보니까 네. 뭐 계속 한 거죠. 지금 좀 뭐가 걸려 있어요? 예, 지금 이제 거들려고 합니다.
구경하십시다 어디. 이렇게 묵직하냐? 예. 오늘은 좀. 야 오늘 마이크 많다. 아 선생님 오셨다고 환영하는. 그래 말이야. 이거 고마워라. 이야 이놈 네 말이야. 참 좋네. 야 선생님을 배웠다 한 걸 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술안주감으로 참 좋겠습니다. 한 마리 걸리는 거네. 한 마리. 있다. 아이고. 두 마리예요? 두 마리다 두 마리. 이야, 이쪽은 크네. 성공했다 오늘. 하나 꺼내 보셔 어디. 야 걸레 이렇게 큰 거 처음이다 이거라. 이야 쑥놈이다 이거. 야 너무 크지. 오늘 평사리 저녁 밥상은 이장님이 잡은 참게로 푸짐할 것 같습니다. 관광지에 놀러 왔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나면 평사리는 조용한 시골 마을이 됩니다. 녹차 따기 일과를 마친 평사리 마을 사람들의 저녁 준비가 시작됩니다. 어머니 이거 녹차죠? 예, 녹차예. 예. 이 녹차를 왜 찌세요? 밥을 나고 예. 밥에 넣으면 너무 좋아해. 녹차밥이. 약도 되고. 제가 알고 있던 녹차밥과는 다르더군요. 일일이 손절구로 빻아 즙을 내고 다시 체에 걸러 밥물을 만든 뒤 씻어둔 쌀과 섞어 밥을 합니다. 밥 한 끼에 저 많은 손을 타야 한다니. 그런데 보기만 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녹차로 나물도 만들어 먹습니다. 참기름에 집간장을 넣어 무쳐내면 항암 효과에도 좋고 콜레스테롤도 억제시키는 쌉싸름한 녹차나물이 됩니다. 살균 작용을 하는 녹차와 참게는 궁합이 좋습니다. 정영남 씨가 참게 가리장을 만들려나 봅니다. 평사리에 왔으니 꼭 한번 맛보고 가야 할 음식이죠. 그런데 이 채소에서 독특한 향이 납니다. 방아잎이라고 이 남부지방에는 이 톡톡한 이 특이한 냄새 나는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남쪽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참게 가리장에다가 이걸 염으로 해서 그 가리장의 맛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 특이한 향이 나겠네요. 예, 나죠. 밀가루를 개어 넣어주면 전분이나 녹말을 넣었을 때처럼 걸쭉해지더군요. 마치 중국 음식처럼 말입니다. 옛날에는 밀농사를 지어갖고 우리 밀로 갖고 밀가루를 풀어가지고 게탕을 끓이는 거예요. 아, 게탕? 예, 그걸 보고 참게 가리장, 가리 풀었다 해서 참게 가리장이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거 하동 이 악영 지방에는 게를 잡아가 그래갖고 많이 먹거든요. 방아잎. 배고팠던 시절 밥 대신 만들어 먹었던 참게 가리장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참게로 만드는 음식 과정을 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찌고 끓이고, 그런데 만들어내는 음식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보니 우리 밥상이 가진 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게 국물에 넣은 감자가 익기를 기다리며 옛 이야기로 양념을 합니다. 아니 호박 이파리 엮고 옛날에 이제 겨울에는 게 매일같이 모여서 어르신들이 모이가
공동으로 회관에 살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일처리 좀 바빠가고 가끔 비가 오면 모여서 먹고. 동네 할매들이 저 동사무실에 와서 놀며 그리고 와서 뺑 뚫리 앉아시면 젊은 사람들이 고구마도 가져오고 감자도 가져오고 그래갖고 이제 시장에 가서 고기 같은 것도 사다가 밥을 해서 주고 그렇게 해갖고 날마다 겨울엔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은 일처리 되는 게 그리 못해. 바늘라 장내구만. 함께 나누어 먹는 음식에 무슨 진수성찬이 필요할까요? 같이 만들어 먹고 추억할 수 있는 참깨 수제비만으로도 훌륭합니다. 뭐 합니까? 맛있게 했는가 봐. 냄새가 좋다. 왜요? 참게장이다. 청수야. 밥상에 둘러앉아 음식에 대한 추억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맛 또한 배가 됩니다. 함께 나고 자라 뛰놀던 고향과 친구, 이웃이 함께하기 때문이죠. 서울에 살더라도 이게 뭐 엄마 생일이라든지 아버지 생일이라든지 뭐 또 제사라든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꼭 이 참깨를 내가 못 잡으니까 사다가도 꼭 한 번씩 만들어 먹고 그리 올라가 버리죠. 맛있어요. 그냥 한마디면 되네요. 네, 한마디 제일 맛있는 가리장. 먹어봐야 맛을 알지. 아니, 가리장에는 진짜 어딜 가도 이거는 진짜 특이해요. 맛있어요, 가리장. 예. 어디 가지고 한뭐 6명이든 7명이든 식구들 가로. 섬진강 사람에게 참깨는 쌀보다 보리보다 흔했기 때문에 때론 밥이기도 했고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내놓던 식재료였습니다. 섬진강이 내어준 보물 참깨. 하지만 안타깝게도 섬진강에 바글거리던 참깨는 줄어든 물줄기만큼 그 수가 줄었습니다. 환경 변화로 인해 개체수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고 농약과 비료가 함부로 뿌려지면서 참깨가 조금씩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말이에요, 여기. 숫자상으로는 한 마리가 한 20만에서 30만. 참깨는 여전히 알을 품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의 몫이겠죠. 이렇게 종류를 배양하시면 이거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생태계 복원화 사업,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 요새 생태계 자원 조성이 많이 고갈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류 사업 쪽에 많이 나가고 또 친환경 농법 해갖고 참깨 농법. 생태계가 옛날하고 많이 안 좋으니까 참깨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묘해가지고 복원해 살려야죠. 섬진강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내주었습니다. 그 중에 참깨도 있죠. 우리가 받은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참깨가 알을 품듯 우리도 참깨를 품어주어야겠죠. 저녁에는 물이 조금씩 늘어나네요. 이 섬진강은 제 느낌인데요. 비 오질 날이 없는 곡간이랄까 또
냉장고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많다고 해서 욕심내지 않고 때론 또 적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는 그것은 오늘도 내일도 섬진강이 여전히 참게를 내어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까요? 섬진강을 따라서 만난 이 참게 밥상이 조화롭고 또 넉넉한 맛을 낸 까닭은 바로 그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 백내 밥상은 어떻습니까?